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경과 관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항상 관을 보면 비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비겁이 있으면 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월지의 격이 뭔지를 보고서 관성이랑 이제 관계를 볼게요. 월지의 격이 만약에 비견이다. 아니면은 뭐 겁재도 마찬가지예요. 겁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비견이 있으면 뭐 걸록격이라고도 하고 이제 겁재가 있으면 이제 겁재격인데 일단 비경격으로 할게요. 이제 합해서 록겁격이라고도 합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 일간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. 내가 월을 갖고 태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화면은 정화 일간이면 지지에 오화가 월지에 오화가 있다거나 5월에 태어난 거죠. 사오미 월 중에 5월에 태어난 거 그러면은 걸록격이고, 네, 4월에 태어나면 뭐 그 겁재격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겁재격이 되고,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월을 갖고 태어난 그런 경우를 관을 보면 사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관이든 일단 정관이 좋아요. 예, 편관도 괜찮은데 정관이 더 좋습니다. 편관은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그 좀 다스리기가 힘들죠. 이렇게 정관이 올 경우, 그러니까 이 걸록격인데 정관이 있을 경우는 그러니까 사주가 청하다고 말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말고 사실 여기 옆에 비겁이나 이런 게 많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던가 뭐 그럴 수 있죠. 뭐 이렇게 또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정관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이제 이 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. 이 걸록격과 겁재격은 격은 격이지만 우리가 항상 격 이꼬르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경우는 격과 용신이 일치하지 않아요. 이 경우는 월겁격은 용신이 관이에요. 관. 그래서 정관, 근데 사실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이런 사주인데 정관이 관이 없는 사주가 훨씬 더 많아요. 사실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재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식상도 쓸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식재관을 쓰는데 그 식재관 중에서 제일 용신은 정관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. 근데 이제 정관이 용신이면 사실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비겁이 많은 경우. 그러면 옆에 이렇게 보좌하는 보좌신이라고 그러죠. 보좌하는 그 십신이 있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되겠죠. 이 재생관 관인생 하니까 이 관을 양옆에서 보좌하는 십신이 있다면 이 걸록격은 훨씬 더 격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에서도 마찬가지야. 뭐 이런 사주가 있는데 운에서 재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재운이 오면 이 관을 더 튼튼하게 재생관이 되니까 그때도 발복을 할 수 있고, 인성이 와도 마찬가지고요. 그쵸?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관을 보호하니까. 그 록겁격은 원래 굉장히 신강한 사주기 때문에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, 만약 관이 있다고 하면은 인성을 보호해, 그 관을 보호해 주니까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상관운이 온다 이러면 안 좋겠죠. 예. 이 강한 일간이 상관을 생해서 이 상관이 상관경관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
이 격에 제일 중요한 정관을 극하니까 상관경관이 되니까 이 해에는 폐운이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세운에서 뭐 이렇게 온다. 대운은 상관 10년 대운이라 뭐 조금 불안한데 어떤 해에는 이제 2년 동안에 인성운이 오잖아요. 정인이 오면 편인이 오고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인수운이 올 때에는 이렇게 상관을 극하니까 정관을 보호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이 인수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항상 그 대세운이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대운에서 인성운이 온다. 그러면 또 관을 보호해 주니까 또 좋은 해가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 경우에 이렇게 상관운이 오잖아요. 대운이 편인운인데 그 중에 인연은 식상운이 올 텐데 이 경우에는 상관경관을 못해요. 왜냐하면 여기 인수 때문에 인수가 관을 보호하고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하기 힘들죠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. 이제 인수가 와서 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대운이 오는데 재성운이 올 수 있잖아요. 세운에서 이렇게 세운에서 재성운이 오면 재생관 관인생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세운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재극인을 합니다. 재극인. 그래서 이제 인수보다는 요 해에는 요 세운에는 재의 역할이 더 크겠죠. 재생관을 뭐 그렇게 100%는 못하겠죠. 재극인 하냐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왕생관을 잘 하기는 조금 이 인수가 없었을 때보다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. 항상 이런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를 알아야 이 대운세운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정관이 있는데 그렇죠? 정관이나 편관. 근데 관이 있는데 정관이라고 할게요. 정관격인데 월지가 정관인데 이제 비겁이 있는 경우 이럴 수 있죠. 네. 자, 이 경우에는 이 관은 격이고 용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팔격인 경우는 격과 용신이 일치하고 그 경우는 이제 이걸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왕인 경우는 요 비겁을 건드리지 않아요. 왕이 뭐 특별히 뭐 나한테 해를 주는 십신도 아닌데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. 그렇다고 이 왕이 뭐 이 비견이 만약에 나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관이 제어를 합니다. 자,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월지 지장간에서 정관이 투출해서 정관격이 됐을 때 이제 비견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정관은 왕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정제가 있다. 편제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러면 이 정관격은 제가 내 직속 신하거든요. 나를 직속으로 생해줄 수 있는 제왕생관할 수 있는 신하니까 나의 상신이 됩니다. 이 사주의 상신이 되는데 이 비겁이 죄를 극하잖아요. 탈죄를 하잖아요.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그쵸? 예, 이럴 수 있어요. 이거는 둘이 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극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그때는 이 정관 왕이 나서서 일을 해요. 정관이 이 비겁을 극합니다. 내 신하 건드리지 마. 이렇게 극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차이는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겁격에서 정관은 굉장히 중요한 용신이지만 정관격에서 비겁은 일단은 아무 일도 안 한다. 그렇지만 내 사주에서
불리하게 작용을 할 경우에는 정관이 이 비겁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재가 올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겠죠. 근데 이때는 뭐 대세운이 이렇게 계속 와도 오면 정관이 힘만 빠지겠죠. 얘네가 아무리 이 왕인 정관이 극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생해주거나, 그러니까 정관을 생해주거나 정관을 보호해주는 인성이나 재성이 오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애들만 오면 정관은 이제 이 정관의 속성은 원래 비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다스려야 되겠죠. 이 정관이 비겁을 다스려서 힘이 빠져요. 빠져서 그렇게 바람직한 해가 아닙니다. 내 할 일을 못하고 저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관과 비겁의 관계는 그렇다. 칠살은 조금 달라요. 칠살은 이렇게 칠살이 있으면요. 칠살격이면 비겁이 있으면 좋아요. 왜냐하면은 칠살이 있다는 건 이미 내 사주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그러면 비겁이 있으면 일간을 도울 거잖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여기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살이 있는 경우는 그 일간이 강한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일간을 도와서 비겁들이 이 살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칠살과 정관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거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. 그러니까 정관은 일간과 음양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지 않아요. 정관은 일간을 보호합니다. 물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있지만 일간이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도 해줘요. 정관은. 그렇지만 이 편관은 그렇지 않아요. 일간을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관하고 완전 다르죠. 그러니까 이제 칠살격인 경우는 일간이 튼튼하면 좋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 경우.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가불병정 이런 걸로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. 칠살하고 비겁이 합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만약에 경금일간이다. 그러면은 칠살이 사화가 되잖아요. 이렇게 사화 편관격이 되면은 이게 이제 투출을 했다고 쳐요. 예. 편관격이 되면 그 옆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이건 지지고요. 예. 병화가 투출해서 편관이 되겠죠. 이렇게 병신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겁재, 경금의 그 겁재죠. 이거는 겁재 신금이 이 편관을 합을 해요. 병신합을 해서 칠살을 합거를 합니다. 이 겁재가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겁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좋은 일을 하는 거죠. 칠살을 없앴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못해요. 왜냐하면 사주의 격국에서는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두 자리가 넘어가는 거는 좀 합력이 약하다고 해요. 합의 힘이 약하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0% 합을 하지만 이렇게 먼 경우, 두 자리 뛰는 걸 먼 경우라고 해요. 먼 경우는 합력이 20, 30%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뭐 책에 그렇게 나와요. 2에서 3이다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 겁재는 관에서 그렇게 합이나 그러니까 합관을 하면 안 좋겠죠.
합관을 하면 안 좋죠. 왜냐하면 정관은 좋은 건데 나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거를 없애버리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질 않고요. 평관일 때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. 토로 볼까요? 토면은, 그러니까 그 관을 합관하고 합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. 음양이.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할 때, 음양 할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자, 오늘은 비겁과 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